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 대 인디애나. 뉴욕 닉스의 베스트 라인업은 미첼 로빈슨, 줄리어스 랜들, RJ 패럿, 에반 포니에, 캔버 워커입니다. 주요 6맨은 데릭 로즈, 알렉 버크스, 임마뉴엘 퀴클리입니다. 레지 블록과 엘프레드 페이튼 등의 선수들이 나갔으며 에반 포니에와 캔버 워커 등의 선수가 보강되었습니다. 캔버 워커는 닉스의 새로운 돌격대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즈 선수가 백업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vs 인디애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랜들 선수가 기복이 없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니에 선수와 베럿에 대해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베스트 라인업은 마일스 터너, 도만타스 사보니스, TJ 워렌, 캐리스 루버트, 말콤 브로그던입니다. 주요 6맨은 맥코넬, 저스틴 할러웨이, 제레미 램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선발진이 매우 탄탄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팀 로스터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릭 칼라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수비에 따라 뉴욕 vs 인디애나 경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디애나는 잭슨과 TJ 오렌 선수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때 가장 두드러진 선수는 말콤 브로그던입니다. 이 선수는 30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으며 TJ 맥코넬 선수는 21득점 8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선수는 내곽과 외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현재 이 팀은 외곽에서의 슈팅을 자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및 외곽에서의 역할 분담 또한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워드 라인에서의 생산력이 비교적 아쉽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곽 쪽을 보면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루버트 선수의 출전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두아르테, 브로그던 선수가 외곽에서 본인의 몫을 모두 해줘야 합니다. 특히 사보니스 선수는 폼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디애나의 인사이드 장악력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뉴욕 닉스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매우 지배적이었지만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꾸준한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동부 컨퍼런스 4번 시드까지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뉴욕 팬들은 다가오는 뉴욕 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닉스는 슈퍼스타를 영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캣바 워커, 에반 포니에를 데려왔습니다. 대신 지난 시즌 백코트 핵심 자원인 레지 블럭, 엘프리드 페이튼은 팀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퀸튼 그라임스, 마일스 맥브라이드 또한 가드 자원이며 데릭 로즈와 알렉 벅스, 임마누엘 퀴클리를 포함하면 매우 풍부한 백코트 진이 형성되었습니다. 뉴욕 vs 인디애나 경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뉴욕의 수비입니다. 19-20 시즌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3위이며 평균 실점은 18위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지난 시즌 평균 실점 1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3위에 오르며 리그 최강의 수비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수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욕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선수 혹사입니다. 데릭 로즈와 조아킴 노아와 같은 수준급 선수들은 뉴욕 닉스의 티보도 감독 아래에서 매우 긴 시간을 소화하느라 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뉴욕 닉스는 눈앞의 성적에 집중하느라 선수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선수는 줄리어스 랜들입니다. 지난 시즌 71경기 평균 24득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기량 발전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4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더 오랜 기간 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캔버 워커 선수는 지난 시즌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하여 시즌에 뒤늦게 합류했고 매우 심각한 기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니은 시즌이 끝나고 나서 팀에서 내쫓기듯이 트레이드 되었던 워커 선수는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바이아웃에 합의한 다음 뉴욕으로 이적하였습니다.
뉴욕에는 가드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만큼 캔머 워커 선수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팀으로 돌아온 만큼 다가오는 뉴욕 vs 인디애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닉스의 RJ 베럿 선수는 2019 드래프트 전체 3순위 출신입니다. 데뷔 시즌은 다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서는 기량을 끌어올리면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출전 시간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에 따라 팀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디애나의 TJ 오렌 선수는 2020년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피로 골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4경기만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이 더디다는 점에서 인디애나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기한 결정이라는 말도 있으니 뉴욕 vs 인디애나 경기를 분석할 때는 이 선수를 제외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인디애나는 매년 핵심 멤버들이 부상당하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만 놓고 보아도 마일스 터너, 캐리스 루버트, TJ 오렌까지 선발 멤버 3명이 모두 시즌 아웃 당했습니다. 현재 에드몬드 섬너는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으면서 1년을 그대로 쉬게 되었으며 TJ 오렌 또한 복귀가 강간무소식입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선수는 도만타스 사보니스, 캐리스 루버트, 말콤 브로그던입니다. 캐리스 루버트 선수는 기량이 매우 뛰어나지만 이 선수 또한 병원에서 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46경기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렌 선수가 언제 복귀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 선수의 활약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콤 브로그던 또한 공수 밸런스가 잘 갖춰진 포인트 가드이며 슈팅력도 좋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1옵션의 역할을 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또한 잔부상이 의외로 많은 스타일이므로 컨디션 관리를 꾸준히 하여야 다가오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신인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픽으로 케이드 커닝햄을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를 향한 시선은 받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동부에서 맨 밑바닥에 위치했던 약체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전력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를 볼 때는 세크라멘토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 압박 수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으로 볼을 관리할 수 있는 볼 핸들러가 부족하여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지난 시즌 평균 14개의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이번 시즌 볼을 많이 만지게 될 예정인 케이드 커닝햄 선수는 대학 시절 1년 동안 평균 4개의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인 NBA 무대에서 상대 수비들을 상대로 공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드웨인 케이시 감독은 공격보다 수비에 무게를 두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는 공격보다는 느린 템포로 안정적인 농구를 선호합니다. 지난 시즌 평균 실점은 12, 수비 효율성 지표는 16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의 순위가 맨 밑바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비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득점력이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템포가 매우 늦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승부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에는 슈퍼 루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와 같은 선수들의 신인 시절을 그려보면 이 선수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의 커닝햄 선수 주위에는 헤이즈와 제라미 그랜트가 있습니다. 이는 볼 소유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팀이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라미 그랜트는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로 영입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개인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에 트랜지션, 컷인 플레이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도 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볼륨이 늘어난 만큼 효율이 부족한 것은 하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덴버에서 활약했을 때는 볼륨이 높지 않았으나 효율이 높은 득점원 중 하나였습니다. 세크라멘토는 홈즈를 붙잡았습니다.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떠나고 트리스탄 탐슨이 대체되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디에런 팍스, 해리슨 반즈,
타이리스 할리버튼 등의 선수들도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르라멘토는 기존 로스터를 유지했지만 스쿼드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세크라멘토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벤치 싸움입니다. 세크라멘토의 벤치 생산력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 하여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시간디그를 제대로 벌어주지 못한다면 세크라멘토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테렌스 데이비스, 다비온 미첼과 같은 선수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크라멘토는 2021 신인 드래프트에서 9순위였던 다비온 미첼을 지명하였습니다. 세크라멘토에는 뛰어난 가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드를 선택한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드래프트 프런트코트 풀은 얕았으며 세크라멘토 앞에 조나단 쿠민과 프란츠 바그너가 모두 지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머 리그에 보여주었던 수비력이 정규 시즌에도 드러난다면 미첼 선수는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크라멘토는 15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 NBA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를 밟지 못한 기록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에서는 세크라멘토의 마빈 베글리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데뷔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 플레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성장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으나 이 선수를 받을 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잔류하게 된 상황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이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선수가 과거 데뷔 시즌 당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리슨 반즈 또한 세크라멘토 스쿼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은 팀 내 1위였습니다. 리바운드,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의 기록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 또한 강렬하면서도 노련합니다. 하지만 세크라멘토라는 팀에서 해리슨 반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만큼 해리슨 반즈가 다치거나 부진한다면 세크라멘토의 어두운 터널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르카멘토의 또 다른 에이스인 디에런 팍스 선수는 평균 출전 시간과 함께 평균 득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시스트 개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25득점에 7어시스트 넘긴 선수들 중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를 밟지 못한 유일한 선수는 디에런 팍스였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의 플레이만큼 세크라멘토의 점수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다가오는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현재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4쿼터 집중력을 놓치며 패배한 것과 달리 디트로이트는 오히려 집중력을 되살려 토론토를 잡고 시즌 3승을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랜트와 헤이즈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클러치 타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수는 케이드 커닝햄과 그랜트였습니다. 이 선수는 쿼터 막바지에 15점을 합작하면서 토론토를 완전히 잠재워버렸습니다. 덕분에 디트로이트는 4연패의 수령에서 벗어났습니다. 커닝햄 선수는 약체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덕에 시즌 초반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NBA라는 무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디트로이트 vs 세크라멘토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의 커닝햄 선수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